자, 이제 파일을 한번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더 좋은 601 별표입니다. 더 좋은 601 별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말반이라고 해서 너무 쉬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값어치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혹시나 601 때 오른쪽에 할 때 이거 혹시 별표까지. 별표는 여기 매번 이제 입력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일단 프리미어를 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인터넷 창은 켜져 있을 건데 이제 아래쪽에 프리미어 켜시고, 자, 오타임은 자막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은 이 정도 하면서 또 많이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자, 준비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프로젝트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 들어가셔가지고 뉴, 그 다음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입력을 할 건데 자막, 자, 우리 이미 자막이라고 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라고 하고, 자, 오늘 오타임 때는 이제 자막 연습하고 그 다음에 작업도 하나 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자막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OK 버튼 눌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3개나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 프로젝트 제외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햄버거, 그 다음에 클로즈 프로젝트, 혹시 저장이라고 뜨신다면 yes 누르시고 저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도 편집 역시도 클로즈 프로젝트 선택하셔가 닫아주시고요. 네, 어떻게 되셨죠? 저장하라고요? 세이브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yes로 저장해 주시고. 자, 선생님 되셨을까요? 화면 나오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시고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고 우리 간단하게 자막하는 거 해볼게요. 자, 프리미어 프로 다시 들어가시고 04번 있습니다. 04번 더블 클릭. 사운드 더킹이라고 있으신데 거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04번에 네, 너무 빨랐네요. 04번에 그 지금 사운드 더킹이라고 있으신데 그거를 선택하시고 열기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다음 주 오실 때 여러분 이어폰 있잖아요. 이 코드 꼽을 수 있는 이어폰. 혹시나 그거 없으시면 저희가 헤드셋 빌려드리긴 할 건데 혹시나 꼽을 수 있는 이어폰 챙겨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뭐라 하지? 이 동그라미 된 거 있죠? 이 동그라미 예전에 꼽는 거. 이거 이어폰. 보이시죠? 챙겨오시면 되고 혹시나 없으시다면 학원 이어폰 써도 되는데 그렇게 성능이 좋진 않아서 여러분들 개인 이어폰이 위생적으로 깔끔하죠. 자, 사운드 더킹이라는 파일 하나 가져오셨고요. 이거를 이제 또 오른쪽 비어 있으니까 자, 비어 있는 타임라인에다가 드래그 드랍. 자, 하시고 자, 우리 확대 좀 할까요?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막은 여러분 글자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고 자막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도구 모음 중에서 밑에 T 도구 있거든요. 자, T 도구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자, 일단은 자막을 우리 간단하게 넣어 볼 건데요. 자, 여기에 왼쪽 위에다가 여러분들 적을 수 있게 있잖아요. 화면상에 클릭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왼쪽 위에다가 한번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려 주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막을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되셨나요?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배희의 브이로그라고 한번 입력해 볼 건데 한글인데 한 글자가 덜 나와요. 입력하시다 보면 느낌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 키 누르시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자, 한 글자가 더 나온다. 덜 나옵니다. 덜 나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워주시면 돼요.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신 게 바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베이의 브이로그까지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안녕 치는데 0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한 글자가 입력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글자 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실제로 입력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 함부로 이 상태에서 또 클릭하시면 안 돼요. 자, 클릭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또 클릭하시면 글자를 또 입력할 수 있게 또 나와버려요.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 되셨다면 여러분 선택 도구로 바꾸십니다.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글자를 다 입력하셨다면. 나중에 이 관리하는 법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글자를 바꿔주신다. 자, 그러면 지금 글자가 이제 여러분들 입력이 되면서 입력되셨나요?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보실 건데 타임라인 V2에다가 입력되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클립 위에다가 빈 트랙에다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막도 길이가 있죠. 그 자막 길이만큼의 영상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제 걸 보시면, 자, 지금 저 끝에로 가 있어요. 끝에 지금 1프레임 딱 끝에 가 있거든요. 지금 자막이 나와 있다가 제가 1프레임 뒤로 가면 자막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막이 이 길이만큼 나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막 부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자막 넣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자막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글자체 수정하는 걸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막 클립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자막 클립 선택하시고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니까 자막 클립을 이렇게 회색깔로 나오시면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핑크색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흰색, 예, 흰색도 맞습니다. 회색이나 흰색으로. 예, 이게 선택된 거거든요. 그럼 한번 그 영사님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핑크색으로 나오는지. 그러면 지금 예, 회색이나 흰색도 아마 요 색깔에서 한번 좀, 네, 저는 화면상에 거의 흰색이라 보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할게요. 흰색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게 왼쪽에 보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패널이 있거든요. 이펙트 컨트롤 혹은 소스로 되어 있으면 이펙트 컨트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 패널 위치에다가. 자, 이펙트 컨트롤 나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클립을 다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펙트 컨트롤 나와 있으신데요. 이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이 클립에 대한 여러분들이 설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든 설정이든. 그러면 요 제일 위에 기본적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모션 부분이 있는데 요 왼쪽에 보면 화살표가 아래로 되어 있으면 펼쳐진 거고, 그 다음에 한번 누르시면 이게 숨겨진 거예요. 한번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이랑 오파시티, 그 다음 타임 리매핑 요 세 가지는 일단 숨겨주시고 보기 편하게 아래쪽에 보면 텍스트라고 나와 있으시죠. 네, 여기서 글자를 이제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준비되셨다면 우리 글자체에 대해서 저번에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마저 다 설치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살표로 지금 글자체가 소스 텍스트라는 글자 밑에가 글자체거든요. 폰트거든요. 여기서 화살표 부분에 한번 클릭하시고 저랑 따라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G마켓 글자체를 찾으실 건데 잠깐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자, 스크롤을 내리시는데 서체근본 있는 라인에다가 여러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G마켓 산스라는 글자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글자체 쓰면 안 된다. 제가 인터넷 아까 유튜브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글자체를 미리 즐겨찾게 해둘 거예요. 지금 작업에서 G마켓체를 찾겠습니다. 네, 철자는 제 거를 철자는 제 걸 보시면 됩니다. G마켓 SN 산스. 위치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알파벳 순으로 좀 찾아주셔도 돼요. 자, 찾으셨다면 이 별표를 체크할게요. 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샘플 있는 앞에 별표를 체크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즐겨찾기가 되거든요. 요거 체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잘난 채 찾을 건데요. 제가 참 찾아드릴게요. 참고로 여러분 쉽게 찾으시려면 서체견본 되어 있는 게 한글 글꼴체예요. 알겠죠? 우리 다 한글 글꼴 찾으시겠습니다. 샘플된 건 영어 글꼴체, 서체견본이 한글 글꼴체거든요. 자,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난 채 찾아야 되는데 철자도 여기 보면 JAL 난이라고 된 거 있습니다. JAL 난, 잘난 된 거 있거든요. 잘난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다면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별표로. 자, JALNAN. 서체근본 보시면 서체근본이 약간 두꺼운 글자체 있어요. 자, 도와드릴게요. 자,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보이세요? 자, 보세요. 샘플 있는 데는 네. 들어갔는데 즐겨찾기 그리고 샘플 있는 라인은 이제 영어 듣고니까 이거 서체근본 쓰시는 분이 여기서 제가 자, 자단체 자 하시고,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세 번째 설정했던 에스코어 드림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자, 서체견본 있는데 찾으셔야 돼요. 샘플까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샘플이 거 밑에 있어요. 자, 알겠죠? 샘플이 밑에 있고 서체견본 위에 있으니까 요 S로 시작되는 우리 에스코어 드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설치해 드렸는데 아마 있으신지 한번 봐줄게요. 영어로 S 코어 드림입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다면 즐겨찾기로 진행해 주시고, 별표로. 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영사님, 아무래도 제가 찾는 게 조금 빠르기 때문에 제가 한꺼번에 찾아드릴게요. 알겠죠? 그게 제가 찾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찾는 건 어차피 그냥 시선 찾는 거라서 틀린 걸 찾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나도 찾아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 카페24 지금 찾지 마시고 제가 찾아드릴게요. 카페24 샤이닝 스타 있거든요. 여기를 즐겨찾기 찾으셨다면 추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카페24 오케이 다 된 것 같은데 에스코어 드림 G마켓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드린다고 했죠. 자, 위에 필터 부분에 별표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즐겨찾기 한 글자체들 총 4개 이렇게 샤이닝 스타 G마켓 그 다음 잘난 에스코어 드림 이렇게 달려서 제가 찾아볼게요. 저는 익숙하게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글자체 부분이랑 저희가 정렬 부분만 좀 글자 스타일 부분만 좀 설명드리고 글자 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즐겨찾기 부분 딱 들어가시면 여러 글자체가 있을 건데, 그러면 잘난체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잘난 클릭하시면 이 잘난체가 선택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글자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G마켓체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글자를 여러분 또 화살표 선택하시고, 자, G마켓체인데요. G마켓 글자를 한번 G마켓 산스라는 글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산스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G마켓 산스. 자, 이 글자는 뭐죠? 각진체인데 각진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밑에 보면 뭔가 라이트나 미디움 이렇게 있으신데요. 자, 위에 거는 제가 폰트라고 하고요. 밑에 건 폰트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폰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두께에 대한 스타일이 있는 폰트들이 있습니다. G마켓체가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라이트 돼 있으면 미디움으로 한번 바꿔주시고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볼드 바꿔주시면서 두께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 여기 바뀌는지 확인한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볼드로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글자 종류랑 글자체 얘기 드렸고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 돌릴까요? 자, 그러면 100으로 된 거 있죠. 자, 이거는 글자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를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슬라이더가 있네요. 동그라미 돼서 긴 막대기 하나 있으시죠? 네, 맞죠? 그 동그라미를 여러분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보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보시면서 글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조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글자 크기는 요 숫자가 된다. 아까 글자, 그러니까 숫자가 정확하게는 이제 이쪽 숫자가 슬라이더 부분이 여기가 글자 크기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면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문단 정렬 부분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까? 위치가 조금씩 바뀔 겁니다. 정렬 부분 따라서. 자, 왼쪽 정렬 되실 건데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을 왼쪽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자막을 보통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자막을 보통 두 줄 이상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명은 글자를 많이 적지 않죠. 영상은 여러분 찰나죠. 찰나기 때문에 글자를 많이 적으면 시한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설명서 같은 거 잠깐 적으려고 한다면 좀 뭐 무슨 팁 해가지고 쭉 많이 적으려고 한다면 이제 두 줄 이상 적게 된다는 거죠. 즉 따라 하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베이블로그 뭐 결혼식 참석 그 다음에 오늘 하루 일기 뭐 이렇게 두 줄 이상 적는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정렬 부분을 맞추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두 줄이나 적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줄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 이 자막을 여러분들이 뭐 일반 대사 자막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쓸 거란 말이죠. 종류를 여러 개 바꿔서. 자, 그렇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 나중에 곧 말자막 이런 거 배울 건데요. 자, 자막의 종류가 또 여러 개 있는데 말자막이라고 하면 대사 자막도 있죠. 여기 밑에 자막 들어가는 거. 그렇다면 이 대사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왼쪽에서 확 제목 작은 글자, 큰 글자 이렇게 되진 않고 가운데서 글자가 작은 글자는 이렇게 됐다가 큰 글자는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큰 글자를 대사가 많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계속 바꾸셔야 될 경우에 왼쪽 정렬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글자를 계속 활용하실 때 말자막 같은 것들은 여러분 정렬을 필요할 때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회성 자막, 지금 여기 하나만 쓰는 자막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렬을 왼쪽 정렬 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조금만 더 가도록 할게요. 자, 밑에 보면 VA에서 블록 지정된 거 있거든요. 블록 지정이란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마우스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자간이라고 합니다. 글자 간의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요 숫자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쓰냐면 실전에서는 마우스를 손가락이 이렇게 모양 생기잖아요. 숫자에 올리시면 생기나요? 자, 거기서 마우스를 눌러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늘어나거든요. 글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왜 자간이 안 바뀌지? 아, 오케이.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해야 되구나. 자, 그럼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여기서는 프리미어에서 이 방법으로 안 변하네요. 자, 잠깐만요. 아, 되네요. 제가 좀, 자, 볼게요. 자, 아까 제가 수정하다고 바꿔놨구나.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늘리면 어떻게 되죠? 자, 글자 간의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디자인 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거 다시 아까 글자 간의 간격 조정하셨다면 이거를 클릭해서 0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는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자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커닝인데 여러분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어떨 때 쓰냐면 이것도 자간인데요. 자, 모양 보시니까 이거는 약간 블록 지정으로 박스로 지금 돼 있고 요거는 지금 앞에 하나 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요 글자 부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따닥 클릭해 볼게요. 요거는 커서 사이의 간격입니다. 전체 간격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시고 배랑 V랑 로그 앞에다가 커서를 딱 클릭해 볼게요. 커서가 빨간색으로 서게 클릭되셨나요? 그러면 활성화 되는지 보세요. 활성화 되시죠? 요렇게 한번 늘려볼게요. 살짝 요것도 늘려보겠습니다. 이 글자 디자인하기 나름인데 요거는 뭐냐면 걔네들 사이 거리가 아니라 그냥 커서의 간격을 늘려주는 겁니다. 디자인하실 때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거를 0으로 바꾸시고 엔터. 자, 그러면 방금 하나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도구가 지금 T자 도구 되어 있나요?
자, T자 도구, T 도구 돼 있으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럼 다시 커서 도구로 바꾸시고, 커서로 바꾸시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번에는 지금 딱 이제 자간, 커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사이 간격. 오케이. 이제 행간까지만 알아볼게요. 베이스라인 시프트는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CO2 같은 거 할 때 위에 2제곱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건 실전에 잘 안 쓰고. 자, 이제 행간까지만 좀 쓰겠습니다. 줄간. 자, 그러면 베일의 브이로그 부분에 글자 부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합니다. 따닥 클릭하시면 이게 블록 지정된 거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아무 때나 커서 나오시거든요. 화살표 오른쪽으로 쭉쭉쭉 하면 커서가 맨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선이 커서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베일 브이로그 결혼식 후기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결혼식 후기. 내용이 결혼식 후기, 친구 결혼식 후기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후기라고 입력하시고. 자, 준비 오케이? 여러분, 준비 오케이? 되셨죠?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선택 도구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선택 도구 바꾼다. 바꾸셨나요? 선택 도구. 그럼 사실상 이제 다 선택된 거예요. 선택 도구 바꾸시는 게. 자, 그 다음에 행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시선을 이제 세 번째 걸로 돌리셔가지고 이 숫자를 마우스 올리셔서 이제 오른쪽 방향 쭉 드래그 해볼까요? 글자 간격이 넓어지죠? 아, 잠깐 그러면 체크할게요. 선택 도구를 바꿨는지부터 체크할게요. 바꾸셨어요? 요거 늘리셔도? 네. 지금 가서 바꿀게요. 행간이다. 보통 이렇게 쓸 때는 별로 안 쓰고 이제 많은 양 있잖아요. 팁, 뭐 조립 팁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 쫙 붙어 있어요.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간격 띄워줄 때 행간을 사용한다. 나중에 저희가 요리 영상 오늘 말고요. 요리 영상 실습이 있거든요. 오늘 아이폰 리뷰 영상 할 거고 실습할 때 그때는 무슨 조립 팁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작업할 때 행간 조정한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럼 54대 이 숫자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0으로 하시고 엔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분 중에서 저희 스트로크 하나 설명드릴 건데요. 자, 잘 보세요. 자, 글자 부분을 보통 이렇게 그대로 적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 또 마찬가지 우리 유튜브 과정이니까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면 자, 지금 아무거나 자, 이런 썸네일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아니고요. 이거 제가 아무 때나 클릭한 겁니다. 지금 로그인 안 하고. 자, 볼게요. 자, 이런 글자 디자인할 때 보시면 글자도 마찬가지고 디자인하실 때 글자 파란 색깔만 들어간 게 아니라 겉에 보면 선이 들어갔죠. 선 들어가고 깊이 있는 거죠. 뎁스라고 하거든요. 깊이까지 들어가거든요. 일반 자막은 이게 보통 7이라고 하거든요. 7만 넣지는 않아요. 조금만 더 들어가서 좀 본론부터 좀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선생님 잠깐 이거 확대할게요. 여기 보면 이것도 7만 들어간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배경을 넣어준 거예요. 뒤에 보면 배경을.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선이 들어갔죠. 근데 요건 좀 예외입니다. 요건 좀 예외예요. 요건 좀 예외인데 요것도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예외가 아니라 보시면 이게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 그림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영상 쓸 때 이게 팁인데 만약에 흰색 자막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흰색 자막 쓸 때 이게 사진이면 관계없어요. 멈춰있는 사진이면 관계없는데 뒤에 영상을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요 뒤에 밝은 화면이라든가 흰색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7만 있으면 어떻게든 글자가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일부가 안 보이든지. 그래서 배경이 혹시나 밝은 갑자기 빛이 확 들어왔다.
그럼 글자가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글자 디자인할 때, 영상에서 글자 디자인할 때는 선을 넣어주거나 최소한 그림자를 넣어주거나 그림자 자막이라든가 그 다음 배경을 넣어주든가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중에서 밑에 보시면 그것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피어런스라는 부분 찾아보시고요. 오케이. 자, 자, 밑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fi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면색이 됩니다. 면색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 stroke. 자, 이거는 옆에 두 개의 항목을 체크하는 식으로 넣는 방법이거든요. 스트로크는 개념이 선입니다. 그래서 면 밖에 선을 넣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가 이게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버전에 업되면 거기는 그 배경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 강조하는 방법이죠. 선 넣고 그림자 넣고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배경까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배경을 못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오늘 배울 반응형 자막 통해서 배경도 넣는 거 작업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선 넣는 작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넣기 위해서는 선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선을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하고, 그럼 선을 넣었는데 일단 똑같은 흰색이라서 선이 안 보이죠. 일단은 선을 좀 바꿔줄 건데요. 색상을 바꾸려면 그 해당 칸 있죠. 옆에 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아마 영선님은 처음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을 하셨다면 이건 아시죠.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도 자, 지금 이 창이 뜨셨나요? 이 창 뜨셨으면 제가 너무 어렵게는 말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긴 막대기 여기 보이시죠? 막대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긴 막대기 있고 왼쪽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먼저 긴 막대기부터 선택을 해요. 선택하는 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긴 막대기가 뭐냐면 색상 종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핑크색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 핑크색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더 해볼 건데요. 자, 긴 막대기에서 긴 막대기 있으시죠? 하는 방법은 그 색깔을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거를 보통 딱 정확하게 그 색깔을 고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근처에서 이제 슬라이드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색상을 좀 보시고 내가 원하는 색깔 나왔을 때 마우스를 놓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자, 일단 먼저 제가 핑크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좀 어두운 핑크를 쓸지 아니면 밝은 핑크를 쓸지, 혹은 색깔이 완전히 농도가 짙은 핑크를 쓸지 아니면 탈색제 흑백에 가까운 핑크를 쓸지, 이 부분이 왼쪽에 선택이 가능한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여러분 색깔이 보이시잖아요. 그럼 밝은 내가 핑크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도 여러분 슬라이드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식으로 밝은 핑크 이렇게 라인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디가 보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가 핑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칸이 바뀌셨네. 아니 근데 왜 두 가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는데. 아니. 잠깐만, 선택이 안 되죠. 완전 흰색으로 좁게 해서 이쪽에서 이쪽은 못 되죠. 그래서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이거 딱 이거 조정하시잖아요. 이렇게 조정하시잖아요. 뭘 보고 조정하시면 되냐면 요 위에 거 보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 밑에 거는 기존 색깔, 커런트라고 하는데요. 기존 색깔이고 이게 새로 선택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선택하셨다면 여기를 마우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뭘 보시면서 한다? 요 위에 칸에 보시면서 내가 색깔을 선택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색상 부분 먼저 색상 종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일단은 핑크색 선택하는 법 알려드렸고, 자, 이제 흰색과 검은색을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흰색과 검은색. 선 색깔 흰색으로 할 수도 있고 검은색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디에 있을까 흰색, 검은색? 자, 이렇게 말하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흰색, 검은색은 어느 색깔 종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은 어디 선택하시면 되냐면, 검은색은 이쪽 맨 끝에 구석을 선택하시면 되고 흰색은 이 아래 구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흰색과 검은색은 이걸 선택하실 필요 없다라는 증거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서 R 한번 선택해 볼까요? 여기 R, 이게 체크박스라고 하는데 여기 R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저희 수업 끝나고도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요, 색상 부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색상 종류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요
선택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시면 되는데 그럼 다시 돌아가는 법만 하시면 됩니다. 색상이 이상하다면 이 H 부분을 선택하시면 색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요거에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H를 선택하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OK. 아 죄송합니다. 요 검은색으로 바꿔볼게요. 한번 어느 색상에 다 있다. 슬라이드를 쭉 올리셔가지고 검은색 맨 끝으로 구석으로 옮기시면 검은색 되죠. 자, 그 다음에 OK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이 거의 안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선이 검은색 선이 안 보여요. 자 이제 선에 대해서는 선 속성에 두께가 있습니다. 선은 두껍게 얇게가 있거든요. 그거는 스트로크 잠깐 그 전에 자 스트로크 왼쪽에 지금 검은색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만 돌리시면 1이라고 된 거 있어요. 된 거 있는데 이거 역시도 절대적인 수치로 뭐 3픽셀, 5픽셀, 10픽셀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아셔야 되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살살살 옮기시면서 두께가 이제 늘어난 게 보이시죠? 살살 옮기시면서 그 두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께를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가시는입니다. 자 작업하실 때는 자 그래서 선은 넣었어요. 오케이. 저는 뭐 한 20픽셀이나 그 정도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앞으로 편집할 때는 자 넣었다. 되셨죠? 자, 선 넣는 방법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막을 이제 자막 길이를 좀 조정할 건데요. 타임라인 패널로 한번 클릭해서 자, 패널마다 역할이 있다고 했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 패널로 가야지 이 패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화폐 1 표시 한번 눌러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른쪽에 화폐 원 단위 표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요거 약간 요거처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되니까 이게 5초거든요. 5초 뒤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막을 길이를 늘리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저희가 배웠던 컷 편집 방법 중에서 컨트롤 K 따라하시면 안 되고 컨트롤 K는 뭐다? 자를 때 쓰는 거죠.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있죠? 영상 늘리는 거랑 자막 늘리는 건 달라요. 영상은 늘릴 수 있을까 없을까? 영상 늘릴 수 있을까? 못 늘리죠. 영상 만약 3분짜리 영상 찍었잖아. 근데 뒤에가 컴퓨터가 생각을 해내가지고 막 미래 상상을 해서 못 만들죠. 그러면 사진이나 자막은 어떨까? 멈춰있는 사진이죠. 무한정 늘릴 수 있고 무한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막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잡을 어떻게 잡냐면 선택 도구죠. 여러분 선택 도구 상태에서 자 끝에 부분을 늘릴 거예요. 자막 끝까지 영상 끝까지 빨간색 지금 화살표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 끝에 부분을 옮기시면 돼요. 자, 가셨죠? 영사님? 누르시고 당깁니다. 쭉 영상 끝까지, 밑에 있는 파란색 영상 끝까지 여러분 당기십니다. 그럼 끝에 붙어지거든요? 거기서 뗀다. 그럼 어떻게? 아래쪽에 V1의 메인 영상 길이만큼 위에 자막이 끝까지 나온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는 그림자 자막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잠깐 주간 체크. 끝까지 됐어요? 됐는데 네, 왜? 이거 왜 뭐 하자고 한글로 안 보여주나요? 괜찮아요. 그건 오시겠어.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글자가 2번 찍었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림자 자막 연습할 건데요. 자, 그래도 교재 예제니까 여기서 자막 넣어도 그림자 넣어도 되거든요. 교재 예제니까 자, 교재 예제 꺼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 있잖아요. 두 개를 지우지 말고 일단 이거 나중에 여러분 파일 기억하셔야 되니까 두 개 선택하셔가지고 자, 지금 두 개 있죠, 여러분. 선택하셔가지고 이거 폴더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폴더 모양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겁니다. 휴지통 종이 폴더 드래그 드랍 하시고 이름을 얘는 선자막이라고 할게요. 선 있는 자막이라고 선자막. 네 하시고 접어줬다. 자 숨겨준다. 자 괜찮아. 여기 두 개 선택해. 하실 때 옮기면 돼. 그렇지. 하실 때 오케이 잘 나왔어요. 네, 앉아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가운데 이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자막에 넣어주세요. 이거 내가 설명 안 되고요. 선자막 하시고 이제
그냥 펼쳐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빈 공간 클릭하시면 완성이 될 거고, 자, 이거 딱 이제 접어가지고 숨겨 놓는 겁니다. 딱 이제 숨김 이러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폴더 이제 또 가져올게요. 이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파일 가져올게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냐면, 프리미어 프로 이름을 클릭하시고, 자, 05번 더블 클릭. 자, 이제 다 자막이에요. 오늘 원 없이 연습합니다.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스크롤 내리셔가지고 섀도우 타이틀이라는 거 있는데요. 섀도우 타이틀 이게 약간 도심 이런 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 버튼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섀도우 타이틀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셔가지고 사운드 더킹 시퀀스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거를 X 한 번만 눌러서 닫아주세요. 타임라인까지 닫으시면 안 돼요. 이거 다시 불러야 됩니다. 요렇게 준비합니다. 비어있는 시퀀스. 자, 그럼 비어놨으니까 어떻게? 섀도우 타이틀 글자나 아이콘 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던져준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클립 나왔죠? 플러스 키 조금 이용하셔가지고 확대시켜준다. 조금만 해주세요.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준비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림자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맞추는, 정확하게 가운데 맞추는, 가운데 맞추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럼 T자 도구 타입 툴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 글자를 여러분들이 뭐 가운데쯤 있죠. 가운데쯤 아무 때나 클릭하시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은 바쁩니다. 한 글자 덜 나온다 했죠.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 잘 안 보이시면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아이고. 입력하셨나요? 오늘도 서울 바쁩니다. 얘가 왜 지금 글씨를 썼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 같다.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로 있는 건가요?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이제 아까는 옮기질 않았잖아요. 이번엔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고 싶다. 이거 진짜 가운데 맞추고 싶다. 이제 갑니다. 여러분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림자 자막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클립을 선택하시고 클립을 선택하셔야지만 자, 왼쪽에 이제 항목이 나오실 건데요. 잠깐 여러분 죄송해요. 일단 선택 도구를 일단 바꾸시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 커서 상태가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선택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바꾸실 때는 이걸 블록 지정을 하시거나 내가 바꾸시고 싶은 부분을 블록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선택으로 다시 바꾸시면 전체가 선택된 겁니다. 이렇게 꼭 바꾸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 이펙트 컨트롤의 텍스트 오늘도 서울은 바쁩니다. 있으신가요? 서울 바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스트로크 필 대신 스트로크 지금 체크돼 있잖아요. 체크돼 있죠. 이거를 체크를 없애주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스트로크 없앴습니다. 자, 밑에 섀도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섀도우를 선택하겠습니다. 섀도우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글자를 한번 주목할까요? 글자 부분을 보니까 뭐든 모르겠지만 살짝 그림자가 뭔가 박힌 게 보이실 거고 자, 이제 가는 거는 그림자 설정 부분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기까지? 얘가 지금 설정돼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섀도우가 체크가 돼 있고 자, 중간 체크 선택 도구로 바뀌신 상태. 자, 선생님 되셨고 두 분 되셨죠? 자, 오케이. 자, 섀도우 설정은 항목이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 4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최신 버전 얘기하지만 최신 버전 다를 거 없어요. 최신 버전은 5개입니다. 5개가 있는데 우리 4개까지 마셔야 알겠죠? 4개만 있으면 다 해요. 자, 일단은 저랑 같이 기본 세팅을 좀 잡도록 할 건데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이거 10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한 30으로 바꿀게요. 이 클릭하셔가지고 30으로 이건 이후에 설명드립니다. 30으로 바꾸시면 그림자가 일단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저기 빨랐죠? 자, 이 세 번째 거를 3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오케이. 벌써부터 좀 알 것 같은데 이거 살짝 거리라는 거고 자, 이제 이걸 설명드리려고 여기 있는 설명드리려고 자, 일단은 요거는 아까 스트로크처럼 이게 그림자 색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 색깔을 쓰는데 이제 색깔을 또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색깔을 변경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부터 갈게요. 지금 이 세팅 30영 세팅 30영 돼 있는지 보고. 자, 일단 이거는 불투명 들어갑니다. 불투명도라고 하는데요. 자, 불투명이 100이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럼 보인다는 얘기고요. 불투명도가 0이면 불투명도 반대니까 투명하다는 얘기죠. 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모니터 확인하셔야 되지만 이 그림자랑 이 배경 있죠. 영상이랑 밑에 있는 영상이랑 비춰서 보일 건지 안 보일 건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100이면 밑에가 아예 안 비치는 거고 우리 한 50으로 바꿔볼까요? 이 불투명도를 클릭하시고 한 50 정도로 바꿔서 엔터. 자, 그러면 지금 제 화면 보시는 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하시게 여러 모니터 보셔도 되고 제 화면도 보셔도 되고 그러면 밑에 영상이 살짝 하늘색 이거 풀 같은 게 살짝 보이죠? 그냥 불투명도 수정이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숫자를 10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불투명도다. 그냥 이 슬라이드를 그냥 100으로 당기셔도 되고 제 당기셔도 되고 아니 100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준비 오케이? 그냥 다시 100으로 바꿀게요. 자, 100%로 엔터. 자, 이제 요건 뭔지 알겠죠? 밑에가 비쳐 보인다 안 비쳐 보인다. 자, 이제 각도거든요. 각도는 여러분들이 보통 360도까지 되는데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조정하는 게 편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각도가 지금 보시면 이 화살표대로 그림자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혹시 포토샵을 하시다면 포토샵 반대입니다. 알겠죠? 포토샵 반대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지금 35도 지금 보면 제가 7시 방향 가리고 있죠. 그럼 그림자가 7시 방향인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어떻게 조정하면 되냐면 이거는 각도 슬라이더거든요. 그래서 이 시침이라고 하나요? 이 시침을 잡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회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한 10시 방향으로 바꿔볼까요? 10시 방향으로 10시쯤으로 바꿔본다. 이 돌리십니다. 누르시고 드래그해서 돌릴 수 있어요. 딱 10시는 아니더라도 왼쪽 10시 11시 쪽으로 되시나요? 우선님? 자, 두 분 다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그림자 어떻게 10시 11시 방향으로 올라가 있다. 자, 오케이. 그럼 다시 저희가 이제 3시 방향으로 보통 그림자는 3시 4시 방향이니까 4시 5시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일단 돌려주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거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글자랑 이제 그림자와의 거리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30이죠, 이게. 30인데, 그럼 다시 한번 이거를 10 정도로 바꿔볼까요? 10 정도로 바꾸시고, 엔터. 그러면 이제 그림자와 물체 사이에 가까워졌죠. 자,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요거를 좀 반복 수업하는 것처럼 다시 30으로 바꿔둘게요. 30으로 바꿔두시고. 자, 이제 밑에 요 블러 부분은 이게 흐림 정도. 이거 설명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선명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잠깐 제가 대신에 이건 확대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 따라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불투명이랑 좀 달라요. 불투명은 이제 요 모양 그대로 투명하고 안 투명하고 요거를 뿌옇게 만들어 주거나 안 뿌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경계선이 딱 각지가 나 있잖아요. 이거 뿌옇게 흐릿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투명이랑 달라요. 흐릿하게 된다. 흩어진다 보시면 안개처럼. 그러면 이거를 조금 좀 티를 내기 위해서 이걸 한 60 정도 입력할까요? 보통은 한 2, 40 정도 하는데 60 정도를 입력해 볼게요. 60으로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모니터 확인하시고 제 모니터 확인하시고 60 입력할게요. 자, 여러분들 모니터 확인하시고 제 모니터 보시니까 거진 형태가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흐림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세팅 들어갈게요. 100.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각도는 135. 자, 그 다음에 이 거리 부분은 10. 그 다음에 흐림 정도는 0으로 바꾸시겠습니다. 이건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디자인 하실 때 나름대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수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에부터 비침 정도, 투명 정도, 그 다음에 각도, 그림자 각도, 그냥 그림자와 원래 글자 사이 거리, 이거는 뿌옇게 만드는 흐림 정도 하시고요. 자, 그림자 넣었습니다. 끝.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맞추는 거 이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맞출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막을 이동시킬 거예요. 일단 잠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거 쉬는 시간 하고 갈게요. 너무 급하게 나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시간 가는지 모르겠죠. 영상 편집 재밌습니다. 시선 뒤에 할게요. 되게 재밌지요.